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아까 ND 필터요. ND 필터 말씀드리면 그 낮에 얕은 신도나 적정 셔터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ND 필터를 안 쓸 수가 없겠고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벨이 틀어지는 문제인데 그게 ND 필터의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오토 화벨로 맞춰서는 절대 안 되고 생각 온도도 그것도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 카드로 그때마다 잡아주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저도 이제 그레이 카드 하나 하고 이제 그거 CBL 필터를 갖고 다니는데 저는 안 썼거든요. 안 쓴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혼자 작업하시고 좀 길게 간다 그러면 다 써셔도 돼요. ND 쓰셔도 되고 CBL 쓰셔도 되고 좋습니다. 훨씬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편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FM은 항상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가 조금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저 옆에서 찍다가 방향이 바뀌었어. 가야 돼. ND 필요 없어. 근데 거기서 다시 그레이 카드 보고 화이트 보고 가면은 늦거든요. 다큐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냥 기다렸다 눅눅히 찍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ND 쓰죠. 당연히 ND 쓰고 그 다음에 그레이 쓰고 다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스를 안 가져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다 하고 이사하느냐고 안 가져왔는데 얘 이제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아시죠? 스틸로 찍어서 동영상 만드는 거 많이 해보셨죠? 아주 정말 아트입니다. 아트. 그러니까 밤하늘에 이제 뭐 바다나 어디든 산에 밤에 이제 구름 가는 거 찍고 별도 막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아, 이거 좋습니다. 50렌즈는 좀 너무 밝긴 한데 화각이 안 나오잖아요. 20mm 중에서는 시그마 렌즈 중에 20mm 중에 1.8이 있거든요. 그거 끼시고 개방을 한 5초 정도 주시고 감도 한 400에서 800 정도 주시고 그냥 찍는 거죠. 여기 뭐 참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모르겠네 내가. 안 가져왔네. 여기 있구나. 이거 뭐 옛날에 나온 건데 릴리즈. 릴리즈인데 인터벌 촬영. 인터벌 촬영이죠. 저희 뭐 동영상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사진도 동영상 개념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인터뷰인데 얘 찌불러 놓고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하루 종일 찍을 수 있고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일 여기 바라보는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에다 눈금이 있으면 그냥 5초로 찍겠다. 보통 인터벌 촬영할 때 1초 1프레임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5초에 1프레임 찍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 딱 봐가지고 구름이 빨리 흘러간다. 그러면 1초에 1프레임 찍으셔야 되고 적당히 뭉게구름 피어오르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5초에 1프레임 찍으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근데 어차피 사이즈가 동영상 사이즈로 16대 9니까 16대 9 위주로 사이즈를 보신 다음에 스틸을 찍으면 위아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할 때 위아래 잘라내시고 아니면 위를 잘라내면 아래 잘라주시고 그 사이즈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셔터를 얘를 놓고 조정을 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있거든요. 그냥 설명서 보면 1초에 1프레임, 5초에 1프레임 찍고 찍는 거죠. 그리고 나 동영상으로 붙이면 돼요. 24프레임으로 찍는다 그러면 초당 24장 찍으면 24장 찍으면 한 1초가 나오니까 한 240장을 찍는다 생각을 하면 10초 영상을 얻는 거죠. 근데 뭐 5초씩 해가지고 얘 걸어놓고 하면은 인터뷰 촬영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흔들리지만 않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동영상을 쓰는데 무빙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를 무빙을 주고 싶다. 그러면 보통 앞에 홀드 5초 줘야 되잖아. 5초. 홀드 제 정지 상태에서 5초를 주고 무빙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1cm, 2cm 정해놓고 한 3초 정도 1cm, 2cm 주시고 그 다음에 동영 1.2m를 가겠다. 1.2m를 가겠다. 그러면 2.5cm씩 쭉 가는 거죠. 2.5cm씩 쭉쭉쭉쭉 가면서 무빙을 주면서 말 그대로 이제 코마 촬영을 하는 거죠. 이제 쭉쭉 하고 마찬가지로 끝날 때도 2.5cm에서 1cm로 줄여야 되죠. 줄여서 쪼쪼쪼쪼 서서히 쓰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홀드 또 가만히 놔둬서 5초 주고 그러면 총 한 20초에서 25초 영상이 나오면 10초 무빙 앞뒤 다 주고 20초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정도 찍으면
시간을 좀 밤에 찍으면 달이 중천에 떠 있다가 해안가에서 지는 거 찍으려면 한 3시간이면 달이 지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달이 요 정도에 떠 있다가 이렇게 지는 것까지는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그림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밤에 구름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요. 바다의 그 그림자도 다 보이고. 예. 그거 많이들, 이게 마크 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게. 예. 그걸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진 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썼던 방법인데, 거기에 레일 깔고 이런 건 잘 안 했거든요. 동영상을 만든다고. 근데 얘는 이제 코마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일을 깔 수 있으니까, 레일을 깔면서. 근데 레일은 그 리니어 모터가 있으면 좋은데, 리니어 모터가 비싸요, 되게. 제작을 하고 그러면은 뭐, 그 제작하는 원리가 우리 그 캐드 할 때 막 칙칙칙칙칙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뭐 3시간에 1m 가게끔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건이 되시면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제작이 안 된다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 거죠. 이제 5초마다 1cm씩 옮기는 거죠. 이렇게 띡띡 찍히면 1cm 옮기고, 띡띡 찍히면 1cm 옮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기계로 하는 거랑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이제 3시간 동안 1cm씩 옮겨야 된다, 2.5cm씩 옮겨야 된다, 그거죠. 뭐. 그 외국 애들 보면은 한 4m까지 레일을 만들어가지고 타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밤하늘에 별 이렇게 지게 하고 굴러가고 이렇게 하죠. 렌즈는 50 렌즈 아시겠지만 화각이 좁아가지고요. 이렇게 별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20 렌즈는 1.8인데 24, 1.4 쓰면 좋긴 한데 비싸잖아요. 차라리 그냥 시그마 1.8 정도 그냥 감도 한 2개 더 올리고 그냥 쓰시면 재밌는 거 많이 찍고. 꽃 피고 이러는 거 뭐 찍고 싶잖아요. 막 꽃 피고 지금 뭐 이거 그냥 걸어놓고 그냥 아침에 눌러놓고 저녁에 가면 다 찍혀 있으니까 편하죠. 동영상 만드시는 분, 자연 다큐 하시는 분들은 그 꽃이나 이런 거 찍을 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중 하시는 분 계세요? 수중 없죠. 수중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이 수중 때문에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예. 이게 수중이 되거든요, 이게. 수중이 되는데 이제 포커스가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매뉴얼 포커스 있는 렌즈가 딱 2개밖에 없어요. 20mm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수중도 타이트하게 찍어야 되는데, AF 포인트 되는데 수중이라는 게 돔이 있어가지고 렌즈 앞에 거기 가서 포인트 맞는 거예요. 그 안에가 안 찍히는 거야. 포커스가 다 나가고. 그리고 작동이 똑같이 돼 있어요. 바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수중하기가. 렌즈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없고, 1635 렌즈들하고 다 들어가긴 하는데 줌은 되는데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죠.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주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하시다가 수중 필요하시거나 이러면은 아마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까 적정 노출. 네, 참 적정 노출이요. 네, 노출, 참, 네. 제가 지금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말도 빠르고 이해를 하죠. 센터 주로 이제 찍으실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받은 노출값이 그 인력거 하시면 성경도 되게 나왔었구나. 인력거 상상마다 김영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마크투로 찍은 것 중에서 가장 노출값을 가장 깔끔하게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깔끔하게 가본 게 아니다. ND를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는 되게 컬러리스트한테는 되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적정 노출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찍은 거고, 컬러리스트 입장에서는 그게 적정 노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 왜 눌러 찍고 이래가지고 저 분위기 다 하고 조명 주고 막 하잖아요. 색 다 사주고. 그게 지금은 100% 실패.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모니터가 지금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보시면 센터바를 누르면 보시면 얘가 화살표가 얘가 캐논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반부터 눌러서 그거 딱 안 걸리네. 이게 셔터를 내려서 얘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누렇게 뜨죠.
예. 뜨죠. 이 주변은 주변이 이런 주변이 어두워서 그런 거거든. 어두워서 만약에 바깥에 햇빛이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게 되면 여기다 놓으면 딱 맞아요. 근데 여기다 딱 놓고 찍으면 연축 맞아요. 지금은 사실은 좀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 정도 잡아야 돼요. 요렇게 찍고 가시면 나르는 요런 데는 나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니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요걸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요 나르잖아요. 이런 건 용서 못 하겠다 싶으면 잡아야죠 더. 그러면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정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근데 이하로 떨어지면 영화예요, 영화. 이러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둡게 찍어준 거예요. 어둡게. 너무 어둡게 찍어서 보정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가용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 두고 보정할 수 있는 포텐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찍기 좋은 거는 이게 날랐는지 안 날랐는지 아리까리한 땅때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대요. 이게 날랐는지 안 날랐는지. 그러니까 최대한 밝게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확 날렸어. 이렇게 찍었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제 역광인데 눈밭에서 사람을 찍는데 밭을 찍었는데 이게 시커멓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눈밭에 찍게 되면 딱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얀색은 이만큼 날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예. 하얀색은 이 정도 날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우면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백이 어두우면 반대로 이만큼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측광 모드는 어떻게 해요? 예? 측광 모드를 스마트 측광이나 뭐 전체 측광이나 제가 죄송합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측광 모드가 있잖아요. 예. 측광 모드를 어떻게 얘 안 먹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진에서 쓰는 거고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거 믿고 그렇게 하시고 하면 머리 뒤터져요. 얘가 지금 AF 모으는 여기 보시면 AF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퀵타임 F고 이렇게 얘가 여기서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안 먹어요. 그냥 우리는 AF 드라이브 라이브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띠딕하고 포커스 보고 얘는 포커스를 보기 위한 거지 노출까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포커스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쓰고 그 다음에 노출은 항상 반 포커스 누른 다음에 바 띄우고 그리고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촬영한다 그러면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잡을 거예요.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좀 감도가 640이라서 지금 선여도나 이런 게 잘 안 살리거든요. 화이트를 좀 다시 바꿔볼게요. 이게 좀 4200 정도. 데이 조명 좀 살리고 텅스 좀 살리고 스킨톤 나오게 하고 그러려면 메뉴로 들어가서 됐죠? 스타일 인물 사진으로 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인물 사진도 인물로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레드키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저는 그것도 풍경으로 찍어요. 풍경도 뭐 새끼는 좀 풍부하게 살긴 하는데 여기서 촬영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놓고 촬영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쓴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가 좀 약간 누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감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도를 줄이고 노출을 더 주고 올린다 치면 아까보다 색이 훨씬 더 뜨는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출에 따라서 좀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렌즈가 자 갔는데 이거 좀 나 이거 누렇게 뜨는 게 싫어. 그러면 뭔지 아시죠? 아주 나름 괜찮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참조 안 하셨고요. 예? 히스토그램이요? 그거 못 봅니다. 그거 눈으로 다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니터를 보고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모니터를 보고. 그러니까 동영상인가. 그러니까 스틸 하실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 쓰셔도 돼. 동영상은 움직이는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만 뜨지 막판에 그 보면서 그거 두 개의 피사체 이거 신경 못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눈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좀 밝은 렌즈예요. 그래서 1.4 렌즈라서 감도를 계속 제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100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노출을 역시 감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60에 1.4 해도 그래도 밝죠. 아까는 2.8 렌즈 끼면 감도 좀 많이 올려야 되고 누렇게 뜬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포커스가 아주 장난이 아니죠.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쥐약입니다. 막 데모쪽 쫓아가면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이거 보면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찍으라 그러면 이걸로 찍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100으로 찍겠어. 그래가지고 ISO 100으로 찍고 60 넣고 노출 이 정도에서는 1.4 렌즈면 충분히 찍으니까 1.4로 찍는 거죠. 이렇게 1.4 렌즈가 50에 1.4가 있고 그 다음에 20mm 1.4가 있잖아요. 24에. 근데 50에 1.4는 싸요. 근데 24 1.4는 비싸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이러면 벌써 선효도나 블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되게 살아요. 근데 옷을 밝게 입으시고 나머지는 다 어둡게 입으셔가지고 노출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조금 더 짜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렌즈가 엄청 선효도가 좋은 렌즈여가지고 이 정도만 찍어도 아까 보실 때 알겠지만 그 2470에 썼을 때 여기하고 50에 이거하고 틀리죠. 확실히 틀려요. 선회도나 색감이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0으로 찍다가 만약에 이거 뭐 단렌즈 찍다가 줌렌즈 찍다가 이러면 사람이 쥐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렌즈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해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색을 어떻게 입는데 다 먹어요. 이런 것도 다 컨트롤이 다 가능하고요. 블랙은 안 되겠지만 다 가고 누렇게 뜨는 느낌도 없고 플랫하게 잘 나오잖아요. 단점이 있다 그러면 단렌즈라는 거죠. 이제 포커스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손만 대도 나가요. 그러면 노출 보정이 후반 작업에서 보정이 가능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2스탑 정도 생각하면? 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여기를 이거 벗어나면 이거 단렌즈 쓸 때는 좀 틀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줌렌즈를 쓴다고 사정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밝다 주변이 해변이 광량에서 역광으로 인터뷰를 하겠다 그러면은 요만큼까지는 올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어두운 데 갔는데 백이 어두운데 인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봐서 인물이 좀 이렇게 뜰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막 올리셔야 되고. 예. 근데 스킨톤 적정 노출을 잡으실 때 뭐 A 폰트 찍으시면 얘도 나오거든요. 보시면 어느 정도 여기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워낙 밝아가지고 렌즈가 어두운 데를 찍을 데가 없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인물이라고 그러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열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감도 이럴 때는 감도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나르지는 않거든요. 흰색은 블랙은 좀 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 없고요. 계속 찍으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표준 모니터가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127인치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찍은 걸 갖다 보시면서 노출을 자기가 원하는 노출각을 정확히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역광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역광으로 찍어서 HD는 그런 게 HD는 뭐 날려 찍으면 안 된다더라 어떤 데더라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심도하고 좀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백하고 피사체하고 이게 많이 관계가 좀 가까이 그림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림이 붙어 있으면 나르면 앞에도 떡이 되고 뒤에도 떡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심도가 살면은 둘 중에 하나만 떡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노출값으로 HD 카메라긴 하지만 똑같은 노출값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얘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예요. 얘는 조금 날려 찍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티가 아주 이쁘게 나른다 그러잖아요. 이쁘게 뭉개지니까. 근데 그냥 일반 HD 캠에서 날려 찍으면 막 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르면 되게 보기 숭해요. 그래서 드라마 가끔가다 잘못 찍은 거 보면 딱 떠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정확하게 나르지만 않는다 그러면 뒤에는 어느 정도 날려 찍어도 그렇게 보기 흉하진 않아요. 뮤직비디오 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 보면 딱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뒤에 어느 정도 날려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HD 카메라로 오리지널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누렇게 떠요. 심도도 붓고 심도가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심도가 깊어서 막 길이가 뭐 이게 뭐 그림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장점 중에 하나가 심도가 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가용성은 있어요. 노출 범위가 좀 다른 카메라보다 조금 더 넓어요.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정말 내가 퀄리티를 원하는 최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조금 내가 생각해보다 얘는 밝고 이 정도까지 가셔도 돼요. 그거를 좌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못 믿잖아요. 찍다 보면 이거 잘 못 보거든요. 결국은 파인더를 보고 찍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찾아낸 게 있는데 왜 메뉴를 안 넘어갔냐.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정말 복잡한 건 아닌데 많은 기대를 하시고 보는 게 아니고 LCD 밝기거든요. 아이고 어디 갔지? LCD 메뉴 LCD 밝기 예. 5 예, 수동이 5. 저는 그 제 눈하고 제 5에 맞춰서 찍어요. 예. 요거 사이에 놓고 찍으면 이게 보시면 이게 안 보이지. 자, 여기서 보면 예. 사이에 놓고 찍을 때하고 오해 놓고 찍을 때하고 노출을 찌면 한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사실. 아이고, 이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두 개 놓고 비교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파인더 보시고 하시겠지만 한계가 왔다 갔다 해요. 얘가 그러니까 ENG 카메라 같은 경우는 파인더 있는 거는 파인더 밝기를 카메라맨하고 맞춰놓고 찍고 그 다음에 제브라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가 되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얘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히스토그램 띄워놓고 눈앞에서 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히스토그램까지 띄우면 눈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ENG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흑백이에요, 대부분 다. 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본 게 왜 괜찮냐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이게. 다 100% 붙이고 찍으면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막 뒷골도 아프고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리 놓고 찍을 때는 위에서 보시고 눈을 좀 피로를 많이 줄여주시고 찍으시고 나중에 밝기도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노출을 찾으려고 그러면 파인더에 들게 되면 눈이라는 게 어두우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막 좁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파인더 밝기에 내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눈을 처음에 딱 댔을 때 파인더를 딱 눈을 댔을 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파인더 봤을 때. 그리고 한참 있다면 적응이 돼요. 적응되면 이때부터 막 노출값이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로 놓고 찍으면 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로 딱 놓고 그거는 찾으셔야 돼요. 4에 놓을지 5에 놓을지는. 저는 이제 약간 안경에 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5에 놓고 찍는데 근데 대부분 다 5에 놓고 찍으시면 얼추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인더 밝기가 그대로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나와 있는 이 모니터가 이제 결국은 그 HD급은 아니고 SD로 나오는 건데 사실 구현은 액션이 작으니까 픽셀 수가 충분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구현 한 98%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보이는 게 이렇게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네. 감독님 질문 있습니다. 네. 감독님 사람 눈을 믿고 가시라고 하는 게 네. 히스토그램이라고 네. 사람 눈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기준이 없죠. 느낌과 자기의 촬영에 대한 신념은 있어도 근데 사람 눈이 정확치가 않은데 히스토그램을 믿고 가는 게 노출을 잡을 때 맞지 않나요? 히스토그램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수치를 정확한 기계적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 사람 눈이라는 거는 솔직히 자기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바라보니 만약에 없을시 없을지. LCD는 낮에 반사가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맞죠. 예, 그 맞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다큐적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고 촬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베타 분량이나 천장의 상황이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디로 튈지를 전혀 예상하는데. 그러니까 촬영에는 다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큐를 기반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큐가 아닌 다른. 다큐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다 썼어요. 다 쓰셔도 돼요. 다 진짜 그 적정 노출이라는 거는 사실 노출 사실은 동영상 촬영하는 게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거는 노출이거든요. 색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뭐 누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고 노출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믿으시면 돼요. 얘가 제일 정확해요. 히스토그램은요 베타코프 찍어가지고 보여지는 데 안에서만 보여지는 거거든요. 보면 그 모니터 좋은 거 보면 굳이 없어도 다 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쫙 뜨잖아요. 그거에 기준으로 보시고 찍으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간결하게 딱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하나로 딱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큐가 아닌 극에서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찍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시간적 여유가 그렇죠.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 찍힌 게 원래 그 드라마 찍을 때 두 개를 띄우잖아요. 베타코프 하나 색 띄우고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 노출 이거 뭐냐 히스토그램 띄우고 두 개 뜨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맞는 얘기인데 이제 다큐적인 생각 다큐에서는 그걸 찍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사용하시고 되고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으면 기능 써야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힘든 거고 기능은 좋은 쿨러하고 되게 많아요. 아까 보시면 콘트라스트 다 있어요. 다 쓰고 찍으면 돼요. 충분히 그게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요 하나면에 다 표시되어 있는 걸 예를 들면 인포 다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다 띄우고 있어요. 자, 이게 눈앞에서 한번 촬영할 때 어른거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여기 막 앵글 사이즈 이게 막 띄고 있어. 이게 막 여기 저 끝에서 뭐 누군가 오고 있는데 이러면 그럴 때는 이제 보고 찍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깔끔하게 찍는 게 이거 없애버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찍는 거니까 현장에서 나갈 때는 충분히 이런 거 다 보시고 찍으시면 좋죠.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찍으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남들이 쓰는 카메라를 해서 모니터 두 개 띄우고 옆에서 보조 인원들 다 갖추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오두막으로 찍을 때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것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보통 16mm나 32mm처럼 시스템을 갖추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두막으로 가보자 할 때는 그런 과정과 인원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축소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이브 뷰가 안 되잖아요. 모니터를 잠깐 뺄 때는 라이브 뷰가 안 되잖아요. 광고 촬영이나 내지는 촬영하고 나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라이브 뷰가 한쪽은 모니터를 보고 한쪽은 이렇게 앵글을 봐야 되는데
라이브 안 돼서 LCD를 빼고 이러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두 개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달고 빼가지고 또 하나 달고. 그렇게 하면 안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저는 그냥 저는 모니터 여기로 찍으라 하고 딱 잡아주고 찍으라 하고 모니터 딱 연결해 놓고 그냥 뭐 어차피 제가 그때는 안 붙어 있거든요. 뭐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찍고 저는 이제 노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색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찍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커스맨이 오면 포커스 팔로우 하라 그러고 그리고 안 오면 그냥 야 펜을 할 때 관리할 때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러고 포커스 힘드니까. 그러니까 얘를 피해가서 찍어. 얘가 있는 제약을 넘어서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제약 안에서 찍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포커스 팔로 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뭐 16mm 빌리던 35mm 빌리던 뭐 세트 불리면은 한 150에서 2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광고 찍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마코트로.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나 그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이걸 가서 클라이언트가 나온다는 거 보통 나오잖아요. 광고주가 현장에 나오는데 마코트로 찍는다고 해서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가서 찍으면 전 다 빼고 요거 하나만 달랑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오디오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광고주가 이제 뭐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아니 그래서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니터 이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다 붙이고 그냥 붐도 그냥 뭐 오디오 안 쓰지만 현장은 담달해가지고 붐도 달고 아마 블로그에 그 뭐 시상하는 거에 제가 올려놓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보시면 이것저것 다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게 바디가 요만큼만 틀릴 뿐이지 뒤에는 똑같거든요. 거기서 다 찍으면서 했어요. 이렇게 베타 찍어보고 뭐 다 해서. 근데 이제 촬영할 때는 결국은 다 치워버리고 제 눈으로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제 눈으로 봐가지고 색 조정하고 뭐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거 이제 눈을 믿으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 찍고 이거 이상하게 나와요. 얘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카메라가 동영상 그 전에 찍었던 카메라는 이렇게 색이 안 나와요. 색이 이렇게 우연히 안 돼요. 그때는 그게 필요해요. 색을 찾기 위해서. 근데 얘는 그 우스갯소리로 아시죠? 개나소나 캐논이라고. 연인들 사이에 카메라 갖고 다니면 개나소나 캐논이라고 다 갖고 다니잖아요. 정말 잘 만든 렌즈에 정말 잘 만든 바디예요. 정말 어떻게 찍어도 잘 나와요. 노출만 잘 나오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약 조건을 빼버리고 누가 찍어도 잘 나와요.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캐논하고 니콘하고 굉장히 그 캐논에서 니콘으로 기자들이 많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캐논하고 니콘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거 구경이에요. 이거 요거야. 이게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니콘보다 커요. 얘가 렌즈가 이렇게 커지면서 빛이 들어오고 반사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게 정말 노하우가 엄청난 거예요, 캐논이. 근데 니콘은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만지는 재미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니콘은 딱 치면 뭐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캐논은요, 그게 아니에요. 찍으면 손댈 데가 없어. 영상 자체나 이런 거를. 그만큼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색감도 풍부하게 살고. 굳이 거기서 색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찍으면 잘 나오니까. 여기도 그냥 어떤 구백을 갖다 놓고 딱 비슷하게 세팅해서 노출 딱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얘는 정말 찍으면, 정말 제대로만 찍으면 그냥 있는 대로만 찍어도 굉장히 훌륭한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는 틀림없어요. 거기에 가끔가다 그러죠. 야, 니콘도 당연히 니콘도 잘 나오죠.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요. 단렌즈 껴가지고 심도에 색감에 그냥 니콘 카메라 가지고 가서 눈밭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막 뒤집어지죠. 정말 잘 나오는 카메라는 틀림없어요. 거기 이제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은 다 무시하셔도 돼요. 다 무시하시고 그냥 내가 파인더에서 보이는 그 느낌이 좋다 그러면 얘 날라 그러면 줄이면 되는 거고요. 얘 색이 좀 안 맞아. 그럼 아까 메뉴 들어가서 색 착착 만지면 돼요. 본인이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거 누가 딱 정해준 값으로 제가 이거
찍는 예를 들어 풍경으로 찍든 뭘로 찍든지 간에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찾아서 찍는 거거든요. 그 아까 그 색이 좀 빠졌던 거 뉴트릭 기능이나 이런 거는 닥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연 모드 기능에서 컨트라스트 샤프만 다 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후보정의 색을 입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찍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로 풍경으로 찍든 뭐로 찍든. 다만 내가 후반에 색을 디테일하게 좀 살리고 싶다, 더 살리고 싶다 그러면 아싸리 그냥 노멀하게 찍으시는 게 낫고요. 근데 나는 후보정에 그만큼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가, 나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색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풍경이나 인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찍으시면 돼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랑 붙이고 싶다, 레드랑 찍는 거, 그러면 레드 돌린 거 딱 갖다 놓고 얘 레드랑 비슷하게 나오는 색감 찾아가지고 세팅값 찾아서 그거로 이제 세팅해 놓고 찍으시면 돼요. 얘가 장점 중에 하나가 900이든 레드든 뭐든 갖다 놓고 영상 소스 받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세팅을 해서 찾으면 거의 찾아가요.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힘도는 못 찾는데 색감은 찾더라고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왜 세컨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잘 알면 세컨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를 찍다가 얘가 더 좋아 해가지고 얘를 메인을 쓰면 다른 카메라로 얘를 메인으로 붙이기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세컨으로 쓰면 정말 훌륭해요. 왜냐면 그 색을 다 찾아가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렌즈가 풍부하잖아요. 렌즈가 많으니까 이거 조정해도 안 나와. 그럼 렌즈 바꾸면 돼. 렌즈 바꾸면. 그럼 다 찾아져요. 그러니까 캐논의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동영상 카메라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뭐 소니 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굳이 제 캐논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나마 얘네들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색감도 풍부하게 살고 그리고 일단은 오류를 범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많이 썼고 근데 뭐 니콘을 가지고 촬영을 나갔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누군지 많이 써가지고 이제 알아요. 많이들 오픈되어 있거든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 지금 하다 보면 처음에도 이제 가끔가다 전화를 통화하고 이러면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쉽게 하시다가 이제 막 나중에 안 돼가지고 막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상 시작하셨으면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 손에 익을 때까지 막 다큐 촬영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바가 안 보여. 막 노출이 어딘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작동을 확 순식간에 할 수 있게끔 ENG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만 하신다 그러면 괜찮으실 거예요. 노출은요 하다 보면 잡히고요. 포커스는 장 방법 없어요. 중라사나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핸드로.